저 일본 측에서 방류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방류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오늘부터 방류가 시작이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역설적으로 이걸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난리 치고 있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드디어 방류한다고. 네, 자, 지금 괴담은 사라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네. 뭐 할 수도 없는데 괴담 안 먹히잖아요. 안 먹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안 먹혔지만 이제 저걸 어떻게든지 지금 정책 이슈로 만들려고 어저께 네.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가서 네. 저렇게 생명의 바다를 지키자 이렇게 시위를 한 네. 겁니다. 네. 이순신이 지킨 바다 핵폐수로 침탈한다. 동해물과 일본해와 백두산 말이 이로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애국가가 바뀔 지경이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제 나온 워딩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아무리 네. 봐도 제일 웃겼던 거는 저는 네. 제2의 태평양 전쟁이 될 것이다. 전쟁이다. 예. 근데 태평양 전쟁이 네. 일본하고 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쳐들어가고. 쳐들어가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미국을 그럼 공격한 건가? 오염 핵 처리수를 태평양 바다에 뿌려가지고 이제 미국을 공격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만약에 처리수가 공격물이 된다면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국을 미국 공격한 공격한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해류가 미국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근데 태평양 전쟁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처리수, 그러니까 핵 폐기수 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에서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막 난리가 나야지. 하와이에서 난리 나고. 예. 그래야지 태평양 전쟁이 되는데 네. 정작 미국은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 전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말 실수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쓰는 샴푸 제보자에 의해서 예, 예. 또 폭로가 된 일본 일제 샴푸. 250ml에 49,000원이었던 그 샴푸 있잖아요. 코오레 샴푸. 예. 코오레 샴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일본산 제품들은 막 쓰면서 또 어저께 사실 오전에 이 코오레 샴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에 국회 여의도에서 저렇게 우비를 입고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말아라. 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막 이러고 지금 저기서 촛불 집회를 했었거든요. 어저께 저 또 비 오니까 저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LED로 만든 저 뒤에 정청래 의원인가요? 정청래네요. LED로 만든 저 손을 확대해 보시면 보이는데 LED로 만든 촛불을 저걸 1000개를 주문을 해갖고 저기다 이제 어제 썼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또 LED 촛불 업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촛불이 비가 와서 안 되니까 또 저렇게 하는군요. 네, 아. 네. 네, 해갖고 다 준비는 참 꼼꼼하게 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기화로 해서 괴담은 사실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우리 저 독자님들처럼 시청자님들처럼 정말 공부를 해서 반박을 해버리니까 이제 괴담은 나오지 않습니다. 괴담은 나오지 않는데 네. 이제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 마케팅하고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시위를 크게 해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서 이제 탄핵까지도 해보겠다. 네. 이제 김용민 의원이죠. 네. SNS에다가 뭐 168소를 할 수 있다. 탄핵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탄핵도 그렇고요. 네. 민주당 지금 촛불, LED 촛불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해봤던 거를 가지고서 또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 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도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네. 촛불 가지고도 촛불이면은 사람들이 선동 당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이제 LED 촛불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선동으로 한번 해보려고 옛날에 네. 한번 써먹었던 레퍼토리들 또 네. 갖고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점점 강해질 표현만 수밖에 강해지네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려는데 핵폐 침략하려는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려는 이 사람 선생님 맞습니까? 문장 왜 이래요?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려는 핵 폐수 방류 핵폐수 방류. 이렇게 수식이 되네요. 그걸 무기로 한 무기로 한 한국 바다 침탈에 친일파가 아니라면 누가 찬성하겠냐?
야, 이게 문장 어렵게 쓰네요. 나라의 주권, 바다의 주권을 지키지 않는데 반대하는 자는 민족의 이름으로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아, 이건 또 북한식 표현이네요. 민족의 이름으로 불벼락이군요. 북한에서 주로 쓰는 표현은. 네. 참. 근데 좋은데 이거 학원 선생님이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학원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체벌 전문 학원. 아니 어떻게 문장을 이따구로 씁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려는 핵폐수 방류를 무기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순신 진짜 기사가 장군이 잘못 썼나 이거? 아니요, 뭐 이게 워딩이 이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침략하는 핵폐수 방류인 거죠. 그 핵폐수 방류를 바다 침탈인데 그게 침입화가 아니면 누가 찬성하겠냐 이 말인 거죠. 아 이거 지금 원문 확인해봐야 진짜. 되겠어요. 야 진짜 이거 지금 제가 요새 무슨 글 채점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채점하면 진짜 이거 진짜 20점 줘야 돼 20점. 네. 하여튼 그러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예. 발언도 저 어제 시위에서의 발언도 한번 보면은 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의 요구에 맥없이 끌려가면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어떤 날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라고 가사가 바뀌는 날. 예.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본 네. 프레임을 갖고 오는 건데 네.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탄핵도 이거 있잖아요. 김용민. 네. 김용민 의원이.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168석으로 네. 윤석열 탄핵합시다.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이제는 해야 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냥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어제 그래서 시 저녁 때 저 집회에서도 예. 윤석열 탄핵하라 이 구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이분들 후쿠시마 그 뭐 방류를 진짜로 막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이제 네. 방류는 이미 결정된 거고 네. 그 결정된 방류를 가지고서 정치적 이익만 네. 최고로 빼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선 때까지는 무조건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붙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네. 한때 뭐 천일염 가격이 막 오른다.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 사재기 한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 소금 얘기도 딱 쑥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금값이 올랐던 것은 네. 그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올랐던 거지. 네. 사람들이 막 와, 오염수 무서워. 오염수 저 방류하면 그다음 소금도 못 먹을 테니까 네. 빨리 소금 사다 놔야 돼. 네. 이게 아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소금값 맞아요. 다시 안정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소금 얘기 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저도 참 이 대목에서 언론이 참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여름 이철이요. 예. 진짜 민어 빼고는 사람들이 생선을 잘 안 안 사 먹는- 먹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여름에 생선은 네. 얼마나 부패하고 상하기 쉽습니까? 그 사실 수산물 소비 실제로 요새는 잘 상하지는 않아요. 해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잘 상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 살이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는데 이게 다 한때성 어종이에요. 즉 네. 가을 겨울이 되어야 맛있는 광어 도다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광어 도다리가 여름에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네. 잘 안 사 먹어요. 저 네. 예언 하나 할게요. 네, 오늘 KBS 뉴스, 네. MBC 뉴스에 네. 노량진 시장 또 갑니다. 어민들 시름. 네, 또 갑니다. 네. 가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이기 때문에 네. 회 먹으러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한산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산한 표정 찍고 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진 보여주고 팩트고 뭐 현장 보여준 다음에 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네. 할 건데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 안 먹고 네. 지금 그리고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이 주부라서 좀 잘 아는데 예. 원래 생선 소비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주는지 아세요? 집에서 네. 생선을 조리를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냄새 많이 배고 이러니까 집에서 생선 조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에서도 조리되어 있는 식품들을 많이 팔거든요. 네. 고등어도 반 구워 나오고 뭐 조기도 구워 나오고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생선 소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민어 뭐 이런 건데 민어는 또 안 먹습니다, 제가. 왜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안 먹게 되니까 결국은 여름에는 생선을 안 먹는 계절인데 이게 이제 그다음에 예. 제가 이제 요즘 보니까 소금을 세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막 긴급 방출이라고 하는데 계속 남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금 자체가 부족은 했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 소금 소비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종의 부와 내동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 만든 케이스를 언론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마치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맞습니다.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 지금 사실은 레퍼토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정말로 이게 어떤 뭐 먹힌다면 네. 그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에 뭐 방사능 유출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한다면 달려갈 텐데 네. 지금 방송이나 이 민주당 이쪽에서 그런 과학자들 절대 데리고 오지 않거든요. 네. 과학자들 단 한 명도 안 데리고 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명의 바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서사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의 바다.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 낭만적 서사로만 가지 과학적으로 뭐 누굴 데리고 와서 네.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나마 소금값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소금값도 지금 다시 내리고 있거든요. 네. 안 지금 먹혀요, 아까 이제. 변영희 씨도 올려주셨는데 예. 소금 지금 50% 세일한다고 지금 몇 프로? 그러니까요. 50%였나요? 몇 프로 예. 세일한다 지금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먹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낭만적 서사로 가고 문학적 표현으로 가고 네. 오히려 아까 그 박찬대 의원이 이것도 시처럼 네. 앞으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문학적 성취를 이룰 것인지 기대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또 안 먹히는 게요. 날이 네. 좀 추워지잖아요. 그럼 또 생선, 또 회를 또 많이 먹어요. 또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죠.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일본 핵 처리수 방류하자 오히려 일본 생선 소비가 는다. 오히려 생선 소비 는다. 이게 기사 쓰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생선 소비랑 일본 핵 네. 처리수 네. 방류랑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갖다 끼워 맞추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번 과거에 뭐 저기 뭡니까 그 저기 뭐 광우병이나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다 옛날에 했던 레파토리예요. 맞아요. 광우병 때 한번 해먹은 거, 네. 탄핵 한번 해먹은 거, 네. 촛불 한번 해먹은 거. 네.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옛날에 먹혔던 거 한번 더 쓰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레파토리에 안 넘어가거든요. 네, 네. 자,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행이다. 네, 예, 학습 왜냐하면 효과. 예. 사실은 그 일본 그 오염수 처리 요 문제 갖고 정말 정권이 흔들거릴 정도의 공세를 준비 중이다 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과학자들도 나섰고 광우병 때는 정말 과학자가 한두 명 초기에 나왔다가 완전히 그렇죠. 다 입 다물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용기 있게 과학자들이 그건 아니에요라고 나섰고 네.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청자님들처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에 의해서 네. 이 얘기가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 이소부와 네, 예, 그 양치기 소년 네, 그게 정말로 아주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듣는 얘기지만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네. 해서 정말로 나갔더니 네, 늑대는 없고 네.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통하게 된 거는 정말로 우리 이 시청자님들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진짜 이번 사태를 이 정도로 넘긴 거는 네. 정말로 국민들의 지성이 광우병 때와는 정말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예. 다행스러운. 만약에 이게 빠져가지고 네, 선동이 먹혔다면은 네, 또 어떤 식으로 이게 흔들렸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일도 모레도 글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네. 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염수 방류가 처리수 네.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이 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별 얘기가 네.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오는 네. 거는 과학적 선동이 안 먹혔기 때문에 네. 비과학적 선동이 그렇죠. 안 먹혔기 네. 때문이라는 거를 오히려 판단을 해두시면 아 그래 이거 넘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